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는 생각이 실력이다입니다. 야베 마사하키 지음, 이혜숙 옮김, 솔트 앤 시드 발행입니다. 지연이 야베 마사하키. 10년의 경력을 가지고도 책을 쓰는 사람이 많지만 야베 마사하키는 로펌 경력만 30년 넘게 해오고 있는 국제 변호사이다. 청년 시절 5년간 자동차 회사에서 계약 관련 업무를 해오다가 도쿄대학교 대학원에 사회인 입학을 하면서 변호사로 전직하게 되었다. 변호사 등록 후에는 워싱턴 대학교 대학원에서 유학했고 일본과 런던의 로펌에서 국제 변호사로 활약하다 자신의 법률 사무소를 설립했다. 5천여 명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국제 변호사 네트워크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 이사로 일했고 일본 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감사, 이사 등을 거쳤다. 200여 개국의 다국적 기업을 고객으로 일하고 있는 그는 청년 시절부터 스토아 철학과 유학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왔다. 고전과 철학을 통해 그리고 30년 넘게 일하면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태도와 삶의 기술을 연구해 그 성과를 발표해 오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유대인의 교섭 전략, 변호사의 일하는 기술, 논리의 기술 등이 있다. 30여 년간 고전, 철학, 역사, 문학에서 찾아낸 7가지 생각 도구. 생각한다는 것 외에는 생각한다는 것에도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다. 스펙이 화려하고 인류대를 나왔지만 일을 할 때는 도무지 아무 생각이 없는 신입사원들이 많다고 괴로워하는 사장님들이 많이 보인다. 스펙은 눈에 보이지만 생각하는 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엘리트를 뽑아놓고도 써먹지 못하는 무용지물 신입사원이 생겨나는 것이다. 나는 30년 넘게 변호사라는 업에 종사하면서 그 경험에서 얻은 세상을 사고하는 법을 로펌의 젊은 변호사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들려준다. 이 책은 그 중에서도 7가지 사고의 기술을 선택해 해설을 덧붙인 것이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제발 피하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야 한다. 행동이 앞서면 사고력은 떨어진다. 우리는 저마다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그저 발을 동동 구르며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고 있다. 발등에 떨어진 불에 정신이 팔려 앞으로 다가올 큰일을 예견치 못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일을 처리해버린다. 중요한 일을 가볍게 보고 가볍게 봐도 될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다. 한 가지 일에 정신이 팔리면 온 정신이 그쪽으로만 쏠린다. 캔버스에 작디 작은 검은 점에 눈이 가면 넓은 여백에는 좀처럼 눈이 가지 않는다. 검은 점은 캔버스의 아주 미세한 부분에 불과한데도 넓은 여백은 안중에도 없다. 프랑스 철학자 알랭은 발등에 떨어진 불에 허둥대는 경시총감을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간이라고 비꼬아서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화재나 수해, 산사태, 건물 붕괴 등의 일처리를 위해 근무 시간 중 단 한순간도 숨 돌릴 틈 없이 명령에 따라 행동한다. 시간에 쫓기어 후회할 틈조차 없다. 그러나 천천히 생각할 틈이 없는 것은 좀도둑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가끔 좀도둑이나 날치기들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든다. 먹잇감을 노리고 있거나 자고 있거나 늘 이 둘 중 하나다. 그들이 고작 예상할 수 있는 범위는 눈앞에 보이는 일이 전부다. 먹잇감을 노리거나 자는 일 외에 잡혔을 때 어떤 법의 처벌이 느려질까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다.
그저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기계와도 같은 부류들은 느낌이나 생각 자체가 없다. 알랭에 의하면 행동은 사고력을 저하시킨다. 경시총감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간이지만 생각하는 인간은 못 된다. 본인은 생각하고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단지 외부의 자극에 반응했을 뿐이다. 좀도둑 이야기는 예를 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그는 앞일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불안, 고민, 분노를 가라앉히는 법. 옵션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음가짐이다. 인간은 어려움에 직면하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거나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하거나 운명을 탓한다.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케이스가 가장 많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꿀 수도 없을 뿐더러 세상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도 않는다. 타인과 현실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자책하는 것 또한 효율적인 방법은 못 된다. 실패 원인을 꼼꼼히 분석해 미래의 발판으로 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만 할 뿐이다. 불평불만, 부정적인 생각은 운을 달아나게 하고 불운을 끌어당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거나 자책한다 해도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간은 어려움에 직면하면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한마디로 마음의 여유가 없다. 앞뒤 분간 없이 감정적으로 부딪혀 일을 더 그르치게 된다. 감정을 다스리는 마인드 컨트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먼저이다. 공감하라. 내가 옳다. 그런데 상대도 옳다. 애초에 옳은 의견이란 건 없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본다. 인간은 자기만의 신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본다고 해도 자기라는 필터를 통해 보고 있는 것이다. 전혀 감정을 섞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 혹시 가능하다 해도 그런 인생은 별로 재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들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실은 볼 때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만의 관점에서 생각한다. 내 입장에서의 생각, 동업자 입장에서의 생각, 매스미디어라는 입장에서의 생각,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의 생각, 다양한 입장에서의 생각이 있고 기준도 각자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의견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다. 그 기준에 따라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다, 싫다, 달다, 맵다 등으로 판단한다. 기준이 없는 판단은 있을 수 없다. 또 기준이 없다면 개인의 의견 또한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기준에는 그 사람의 성격, 성장 과정, 교육, 가정 환경 등 여러 요소가 들어가 있다. 또 끊임없이 그 기준은 바뀌기도 한다. 회의나 협상을 할 때 본인 의견이 옳고 상대방 의견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자주 본다.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하는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의 생각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데 자신만이 옳다고 말하는 절대적 근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어떤 의견이 옳은지 그른지는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중립을 지키는 제3자가 없다면 본인이 옳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의견이 말도 안 되게 어리석다 해도 그것 때문에 본인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두 가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이야기다. 반대 의견과의 공존. 허변자에게 허변의 해로운 점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대부분은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지적당하는 자체가 유쾌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들으면 인간은 인격과 자존심을 모욕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감정적으로 반발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과 다른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타인이 반대 의견을 가지는 것을 금할 수는 없는 일이다. 강제적으로 의견을 바꾸게 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은 소수 의견, 반대 의견과 공존해 가는 수밖에 없다. 과거와 타인은 내가 지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성에 차지 않는 반대 의견이라 해도 어떤 형태로든 공존해 갈 수밖에 없다. 꾹 참고 듣는 능력을 키우고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바꿀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비즈니스의 분쟁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대를 처음부터 적대시한다면 해결될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 아무리 설득하고 압력을 가해도 상대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굳게 믿고 반대 의견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폭력, 증오, 불신만이 만연하는 세상이 되어버릴 것이다. 상대가 누구든 우리는 분쟁을 통해 상대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이 없다면 일을 시작할 수는 있어도 제대로 끝내기는 어렵다. 지혜와 학력은 서로 관계가 없다.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른바 엘리트일수록 자기 판단에 자신감이 넘쳐 반대 의견은 아예 처음부터 눈길도 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엘리트라면 탁월한 교양과 견식을 갖췄을 것이다. 그리고 감정을 자제할 줄 알고 일 처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 엘리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스펙만 화려하고 지식은 있어도 지혜가 없는 껍데기 엘리트가 많다라는 악평이 만연하고 있다. 인류대학을 1등으로 졸업했다. 최연소로 사법고시에 패스했다. 미국 인류 로스쿨에서 유학했다라며 과시하는 인물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합격했을 뿐이다. 윤리, 지혜, 적응력, 통찰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지혜와 학력은 비례하지 않는다. 전혀 관계가 없다. 아니, 지혜와 학력은 때론 반비례한다. 요즘 세상은 인간관계 의식이 희박하고 손익을 우선으로 한다. 경쟁을 중요시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자기 세계에 빠져있는 착각 속의 엘리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엘리트들은 다른 사람을 본인의 욕구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는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냉혈함과도 같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자신이 늘 옳다고 생각한다. 교만하고 사람을 무시한다. 지적당하면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 비판은 잘하지만 제안은 못한다. 상사에게 아부를 잘하고 신변보호에 탁월하며 이익을 위해서는 배신도 식은 죽 먹기다. 자기 자신이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미인이 아니다. 그 교만함이 사람을 불쾌하게 만든다. 미인인지 아닌지는 타인이 판단하는 것이다. 같은 예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하는 자는 지혜롭지 못하다.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좋은 사람이 아니며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자는 엘리트가 아니다. 진정한 엘리트는 자신을 엘리트라고 의식하지 않는다. 학원만 열심히 다녔던 껍데기 엘리트는 사회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 쉽다. 상사이든 동료이든 부하이든 자신을 엘리트라고 착각하는 인간일수록 함께 일하기에는 너무도 불편하다. 본인이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자기만의 콤플렉스가 있어 그 반동으로 어때? 나 대단하지? 라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자기 삶에 정신적으로 만족한다면 다른 사람의 눈을 별로 의식하지 않을 것이다. 채워지지 않는 내면을 명성으로 채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공감 능력은 리더의 자질. 인지적 공감 능력은 협상에 있어서나 리더로서 중요한 자질이다.
이게 없으면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리더는 독재자가 된다. 인지적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은 평범한 리더는 될 수 있어도 진정한 탑은 될 수 없다. 부하의 감정을 무시하고 강제로 일을 진행시키는 리더를 리더십이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우리는 통솔력을 완력이나 대담성으로 착각하지만 오히려 리더십의 근본은 타인에 대한 섬세한 공감 능력이다. 혼다 소이치로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혼다가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부하 직원의 심정을 이해하고 공유하고 신뢰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혼다는 대인배적인 성품이 강하고 도량이 넓게만 보이지만 상대방을 치밀할 정도로 배려한다. 지금도 혼다가 가진 DNA의 뿌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다. 이 글은 노카나 이쿠지로 니혼 게이자이 신문 2006년 1월 31일자 글입니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 상대가 소수든 다수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의 일처럼 고민하고 고뇌하는 일이다. 내 일처럼 스스로 고민하고 고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 이 글은 내 손이 말한다 혼다 소이치로 지음 거기에 실린 글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리더에게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따를 수는 있지만 점점 신뢰를 잃고 사람들은 결국 떠나간다. 독재자의 최후를 생각해보자. 중간관리직도 부하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되면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눈부신 성과는 올리지 못하더라도 저 사람한테 맡기면 왠지 일이 꼬이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된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을 보면 인지적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매스미디어에 나오지 않아도 수백 명의 부하를 움직이고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경영하고 있는 사람은 공감 능력을 갖춘 리더들이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다. 구로다 요시타카라고 하면 전국시대에서 아처치 모모야마 시대를 살았던 명장이다. 부하를 다스리는 재능이 뛰어나 쿠로다 요시타카를 따르는 신하들은 그 수가 엄청났다고 한다. 요시타카가 27세 때 집안의 대를 이어 히메지 성주가 된다. 처음에는 오다 노부나가 밑으로 들어가지만 나중에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군사 책사로 토토리성의 식량 보급로를 끊어 적을 항복시켰다. 타카마처 성의 식수 공급로를 차단해 항복시켰고 모우리와의 화해에서도 공적을 세웠다. 임기응변이 너무도 뛰어나 히데요시는 그의 능력을 두려워한 나머지 오히려 냉대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영주나 성주라고 하면 부하의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난폭한 성주는 경우에 따라 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독살을 당하기도 한다. 에도 시대 때도 그러했으니 하물며 하극상이었던 전국시대에서는 마음대로 부하를 다룰 수 없었을 것이다. 부하를 슬기롭게 다룬다는 것은 한여름에 화로를 끌어안는 것이다라고 요시타카는 아들 나가마사에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나이 30을 넘어 실감하는 일이지만 무사를 다루는 데는 요령이 있다. 한여름에 화로를 끌어안는 것 같이 가뭄에 우산을 찾는 것 같이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생각할 정도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하는 나를 따르지 않는다. 화로라고 하는 것은 큰 용기에 재를 넣고 안에 숯불을 피워 손발을 따뜻하게 녹이거나 방 안의 온기를 높이기도 하고 물을 끓이는 데 사용하는 난방기구다. 그런 화로를 여름에 끌어안는다고 하니 엄청난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요시타카는 30세의 인내의 중요함을 깨달았다고 하니 전국시대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짐작이 간다. 요시타카는 부하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우선 성격을 시키거나 금, 은이나 옷을 선물한 다음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주의를 주었다고 한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정도로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뜻일 것이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0%만이 살아남고 1%만이 부자가 된다. 어느 직업에나 인재의 파레토 법칙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오직 2%의 사람들만이 실력을 인정받고요.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이거나 퇴출될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끊임없이 눈치를 주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20%의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소득을 올리며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실력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다각도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철저히 준비를 해도 30%의 우연은 항상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만하지 말 것이며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는 우연의 상황을 생각해 항상 옵션을 준비하는 사람은 남다른 성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생각이 실력이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